안녕하십니까, 전학원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미생물을 통해서 발효시킨 건 대단히 위대하고 놀라운 건데 염산으로 분해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상한 화학적인 거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하수는. 실제로 미생물이 발효 분해하고 있지 않고 세균 아니고 바이러스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효소가 합니다. 단백질이. 근데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게 뭐냐 그러면 간장은 1년 걸려 만드는데 이게 무슨 뭐 3분의 간장 만들 때 3주 걸리거든요. 보통 2주, 3주. 3주 걸리면 그게 정상인 거지 1년 걸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자, 미생물 한 마리가 있어요. 보통 대장균, 세균 같은 경우는 20분에 한 번 2배로 이상적인 조건이면 보통 10분 만에 된 것도 있어요. 20분이면 돼요. 그럼 1시간이 지나면 8마리 되죠. 2시간이 지나면 64 이렇게 증가되면 12시간이 지나면 1100만 10억 600억 마리가 돼요. 한 마리가. 그래도 0g이야. 안 보이니까. 0, 0, 0, 0, 0, 0, 0, 0, 0, 딱 0이야. 근데 갑자기 눈에 띄기 시작하면 갑자기 1100만 10억 g 되는데 딱 12시간 지나면 똑같아요. 그 비율을 잘하면. 그럼 하루가 더 지나면 세균 한 마리가 이틀만 자기 자랄 수 있는 풀키파로 자라면 지구보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미생물이 그냥 자라버리게 조건을 줘버리면 발효시킬 거야, 미생물 키울 거야, 잘 커, 영양 공급해주면 하루면 더 자랄 수 없는 수경이 되거나 이틀이면 완전히 다 미생물 덩어리가 돼갖고 그냥 그게 부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미생물이 많이 자라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게 억제하는 거죠. 술을 만들 때 일주일 걸린다. 그럼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처음에 일정한 균이 자라도록 조건만 줘. 좀 자라기 시작하면 잘 못 자라게 억제해가지고 너 일만 해. 자라지 말고. 그러고 해서 처음에 보통 해당 당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전분을 갖다가 포도당으로 만드는 일. 그러니까 결국 전분이 포도당이 수백만 개가 있는데 그걸 끊는 일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곰팡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요 끊는 거. 포도당이 나와서 피루부산 만드는 건 모든 생명체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건 이렇게 완전히 태워버리고 CO2 태워버리는 거. 발효라고 하면 젖산으로 만드는 게 젖산 발효. 에탄올, 술 만들면 알코올 발효. 알코올 만드는 걸 갖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분해 초산 만들면 초산 발효. 사실 발효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의 발효는. 요 피루부산을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에너지원이잖아요. 소화하기 쉬운. 그건 남기는 거죠. 그러면 원래 미생물이 제멋대로 자라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을 니들 자라지 말고 조금만 자라서 억제해서 일만 해. 적당한 수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걸리고 2주일 걸린 거지 뭐. 그러면 사실 2주일 지나고 나면 발효라 그러면 안 되지만 발효는 다 2주일이면 넘치고 넘친다. 그럼 간장 만드는데 왜 1년이 걸려? 거꾸로 왜 그건 그렇게? 그러면 간장도 발효를 하는 데는 2주 걸리고 숙성하는데 숙성도 2주면 충분해요. 보통 이제 바로 먹어도 되고 술 굳이 발효시킬 거 숙성시키면 뭐 있을 까 먹어도 되지. 그래도 숙성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숙성이라 그래도 다 숙성은 뭐냐 그러면 분해를 거칠게 해서 저분자 물질에서 이게 자극적이고 거칠적인 물질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합에 의해서 중간에 분자 크기로 되면서 더 커지면 휘발되고 작아지는데 그러는 시간이 1, 2주면 돼요. 거친 맛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많이 분해돼서 거친 저분자 물질이 나오는 게 2주 지나면. 그럼 2주 이상 지나면 좀 이상한데 이건 왜 유난히 길지? 그러니까 간장을 할 때 6개월이 걸려 1년이 지나면 이상한데 이게 기본은 그냥 숙성을 안 하고 바로 먹어도 되는데 내지는 발효를 안 하면 먹어도 되는데 조건이 좋은 것만 발효를 해서 먹으면 더 맛있더라. 어떤 것만 숙성을 해서 먹으면 좋더라. 그래봐야 일주일 아니면 2주일이지 2주 지나면 왜지? 왜 꼭 지나야 되는 거지? 바로 먹을 수 없고 지나야 그러면 그거 희한하네. 그 원인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뭐가 되는 것처럼 3분의 간장 3주 걸린 게 이상한 거고 간장 만드는 게 정상으로 보고 있는. 그러면 안 되죠. 식품 공부할 때 항상은 기본이 뭔지, 정상적인 게 뭔지를 보고 예외적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와인 같은 거 봐라. 막 1년 넘게, 2년 넘게 그건 발효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옥구통에 넣었잖아요. 옥구통을 어떻게? 커피 굽듯이 통을 굽잖아. 구웠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향이 있고 향을 꺼내서 술에 있는 향하고 이쪽을 만나서 또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술에 담그자마자 그 통에 있는 향이 다 빠져나오냐고.
1년을 담가봐야 반도 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통에다가 한 번 담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쓸 수가 있다고. 그럼 향이 꾸준히 나오면서 꾸준히 반응하면서 꾸준히 안정화가 되니까 그 시간이 길게 필요한 거지. 야, 뭐 술을 오래 놔두면 좋은 술이 택도 없는 조건. 보통 2주면 되고, 특별한 조건, 향이 강하고 거칠고 이런 거 숙성해야 되고, 오크통 같은 경우는 토스팅을 해서 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향을 알코올이 추출하면서 계속 반응이 일어나서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 예외적인 거지 뭐 갑자기 좋은 쪽으로만. 뭐 와인 숙성할 때 몇 년 하니까 우리도 간장이니까 막 숙성이 돼서 무슨 뭐 향이 만들어져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와인은 원래 그냥 먹을 수 있는 술을 갖다 더 맛있게 만들어 먹는 거고, 이건 간장은 그게 아니잖아. 그냥 먹을 수 있는 간장 아니잖아. 근데 그 말을 잘 안 해. 사실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발효라고 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쌀밥 좋아하잖아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서 맛있을 것처럼 보이죠? 8% 넘어가면 맛없다가 안 먹어요. 취가 그렇다고. 여기 우리나라 쌀이 있잖아요. 영양분 많다 그러잖아요. 일본에 술 먹을 때 반을 깎아 없애버려요. 왜? 겉에 지방하고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얘가 자꾸 이치로 만드니까 단백질을 깎아버리고 순수하게 탄수화물만 갖고 전분만 가지고 술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향이 깨끗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특히 뭐가 문제냐 그러면 산화물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자 탄수화물 반해하면 술이 되잖아. 단백질을 끊으면 간장이 돼. 지방을 끊으면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지방은 무조건 신선한 기름을 먹어라. 산패되면 안 좋다. 그러면 그렇게 간장 담가가지고 야외에다가 통째로 놔두고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과산화물이 얼마나 많이 섞였겠어. 시간이 더 지나면 이것도 없어져 버려야지. 요것도 사갔어 이제. 그러려니까 아까 같이 단백질이 분해되면 양은 작지만 강렬한 개성 있는 향이 만들어지고 지방산화물이 생겼는데 얘가 더 지나서 사라져야지 먹을만해지는 거지 걔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술을 만드는 향 이거 자체는 보통 식물이 만든 향은 터펜하고 페닐 이쪽 물질이고요. 우리가 발효로 만들어진 향은 탄수화물이 만들어진 에스테르, 알코올, 알데하이드 이쪽 계통이고, 단백질은 특별한 게 뭐냐 그러면 질소가 많고 황이 작은데 얘가 소량으로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강한데 그 향을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이게 이제 황이 들어가면 황 중에 2개 시스테인과 메치온을 만드는데 2개를 만드는 물질이 우리 톡 쏘는 이소시아네이트, 겨자 냄새, 마늘 냄새, 채소 냄새 그 정도면 좋게요. 이게 평범한 지방산이잖아요. 요 가지형 이소잖아요. 여기다 SH만 붙으면 얘가 가장 냄새가 고약하다고 하는 스컹크 냄새, 머캅탄이라고도 하죠. 티올이라고 하고, 황이 붙어 있으면 냄새가 가장 악취 물질이라고 하는, 과일 중에 냄새가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 된 게 두리안이잖아요. 두리안에서 그런 냄새를 내는 물질이 다 황이 포함되어 있는. 근데 과일에도 황이 있는 게 조금씩 들어있으면 풍부함을 주고 매력을 부여하는데 과하면 냄새가 그런.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을 나오고 있는 향이 질소가 들어있거나 황이 들어있거나 하고 있는 물질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단백질이 많으면 옛날에 많이 문제가 있던 게 아프라톡신 같은 문제가 있다가 지금은 바이오제닉 아민 많이 하는데,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나면 케토산이 되고 여기 산이 떨어져 나가면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코올이 되면 알데하이드, 뭐 산 이것들을 결합을 해서 에스테르 같은 향기물질 만들고 좋은 향을 만드는데 여기가 끊어지지 않고 산이 먼저 끊어지면 바이오제닉 아민이 되죠. 그래서 트립토판 되면 인돌, 스케톨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아시죠? 채취, 방귀 냄새 뭐 막 그런 것들, 악취 막 이런 것들이고, 이게 생선 비린내, 악취, 썩은 냄새 이것들이. 그러니까 라이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급 비싼 원료죠. 그루타민도 우리가 막 보충제로 먹고 막 그러는데 이것들이 하면은 다 이게 이렇게 된 것 같다. 다 바이오제닉 아민 너무 많으면 이러이러한 니트로사민을 만들거나 치즈 많이 먹었을 때 일어난 증상들 뭐 이런 증상이 일어나니까 너무 많으면 안 좋으니까 줄여라. 근데 이거 줄여라 하기 전에 냄새가 이런 것들이 강해가지고 사가서 없어져야지. 안 그러면 먹기 좀 그렇죠. 생선 같은 경우가 지방이 산패되는 느낌, 오프 플레이버하고 아미노산, 그러니까 우리 암모니아, 그게 뭐 홍어 여기서 나온 것은 암모니아, 유래에서 나온 거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바이오제닉 아민에서 나온 이 2가지 물질이 생선 비린내, 썩은 냄새,
이 생선치에다 이 냄새, 이게 다 그겁니다. 이게 채취, 향의 냄새이자. 그러니까 이 물질은 조금만 들어가면 아주 풍부한 느낌을 주고 막 그런 걸 주는데 과하면 전부 다 악취로 가버리는 그런 물질이라서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별로 이렇게 볼 일이 없는데, 고기 같은 경우도 다 집에서 도축한 게 아니라 고기로 따라 보는데, 옛날에 사방에 죽어 있는, 산에 들어가면 죽어 있고 나는 냄새들이 다 아까 인돌, 스케톨, 그다음에 이거 라이신에서 보내던 연물질들, 이것들이 주 냄새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간장 끓인 냄새 별로 매력적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 그거 안 끓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먹은다면 먹으면 하지만, 그래서 단백질로 만들면 바로 먹기 좋고 거북한 물질도 많이 만들어진다.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그것도 날려야 된다. 그래서 먹을만해지는 거지 그게 뭐 좋아지는 게 아니다. 원래 너무 많은 걸 줄여서 먹을만해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